제가 현물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실 이번에 금이 없어서 못 팔았다, 은이 바닥 나갔고 수입을 한다, 이건 어떤 뉘앙스죠? 이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금이 없고요, 은이 현물이 없는 거예요. 금통장, ETF, 금펀드, KRX, 이 시장은 거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종이 화폐로 숫자만 바꿔서 거래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금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모든 물량이 실제로 있는 금과 비율이 같을까요? 은과 비율이 같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어때요? 독일도 미국에게 보관하고 있던 금을 달라, 미국도 자기네들이 선물을 현물로 달라. 미국의 은행 중에서 은을 제일 많이 소지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죠? JP모건. 왜 JP모건은 그렇게 은을 싸게 많이 모아놨을까요? 시장을 조작한 거예요. 은값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깔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위태로워,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커인 매물까지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 범죄 아니에요? 하지만 관대한 미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가혹하게 하지 않았어요. JP모건이라는 은행이 미국 정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곳에서 은을 많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멕시코의 은이 미국의 어떤 곳에 쓰였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국방비 쪽으로 많이 갔을 거예요. 왜? 미국 미사일에 은이 많이 사용된다, 레이더 기술에 은이 많이 사용된다, 모든 발사체 있죠. 우주항공, 인공위성, 그 다음에 미사일의 이런 발자체는요, 모든 시스템이 같아요. 전기 시스템은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옛날에는 액화된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고체로 바뀌어요. 왜? 위험이 많으니까. 거기에 은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왜 발표하지 않고 많이 알리지 않았을까요? 은이 싼 값에 가져오려 한 거예요. 은이 비싸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무기 만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억제하고 사지 못하게 하고 공매도로 누르고, 그리고 나서 멕시코에서 전기 안 줄게, 석유 안 줄게 하면서 싼 값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까지 정말 저렴하게 썼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은값이 오르고 있어. 큰일 났네. 물론 JP모건에서는 은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은값이 오르는 걸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때 쌀 때 더 사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갖고 있는 은이 과연 JP모건의 순수한 자금으로 해서 구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 국방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서로 돕자는 거죠. 서로 이롭게 하자는 거죠. 공생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들, 페이퍼머니로서 우리가 미국 달러에 대한 위험성을 페이퍼머니 쪽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선물, 옵션, 만기, 숫자로 된 거래? 금통장은 아니에요? 실물로 은이 오나요? 아니죠. 그날 금액에 따라서 그 돈을 주면은 은값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은은 없어요.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은이 정말로 귀해진다 하고 은이 현물로 이동하는 것이 많아진다면 은값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저는 그걸 장담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원의 무기화. 은이 자원이에요. 이게 무기화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고 싶은 날에 어느 장소에서 은을 구입할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예요? 관세 이후에 또 벌어질 거는요, 기술 혁신이에요.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도 좀 가능성이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K, 항만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금융, 자원 이런 것도 혁신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특히 현물 쪽으로요. 예, 그다음에 자국 우선주의. 이제 그렇죠. 자국 우선주의 아니에요. 이제 자국 이기주의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요. 남의 나라가 어떻든지. 이게 팽배해지면요, 자원의 이동이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겁니다. 팬데믹 때 왜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됐을까요?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물건이 일로 가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되잖아요. 이동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팬데믹 왔다, 전쟁, 금융의 파산이 왔다, 끔찍합니다. 은도 자원이라니까요. 그 자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은 왜 우성 씨 왜 우리 아들 딸 결혼하려면 결혼하기 전에 뭐 해요? 예물 맞추죠. 예물 맞추고 또 이제 왜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 예, 네. 그러니까 누구네 자녀인지 네. 어떻게 자라왔는지 네네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 친척들도 같이 나와서 친척들까지. 하고 막 옛날에 약혼식이라는 것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집안 대 집안이 만나서 네. 서로 얘기하고 네. 이런 지금은 아마 없죠 그런 약혼식. 혼식 한다는 소리 못 들어본 그죠, 것 그죠. 같아요. 자 이제 상견례가 딱 됐어요. 네. 네? 딱 됐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중요하죠.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직이신지 아니면 뭐 공기업에 있으신지 네.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지 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경찰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집안에 계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런 와중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딸은요, 저기 이대 나와서 미 동부의 코넬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스펙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상견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사장님 또 다른 길로 세셨네요. 근데 요거만 할게요. 네, 네, 요거만 네. 하고 네. 이제 마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으로 앞으로의 상견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도 호텔에서 만나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사돈 되실 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죠. 여기 앞에. 네. 저도 이제 사돈이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부인. 사돈의 부인. 네. 그리고 저희 아내.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게 딸을 두고 있다. 딸하고 이쪽에 이제 아들. 네. 아들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네.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사돈 어른이시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안댁 사돈께서는 어떤 그 집에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돌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그 아들 쪽에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딱 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어디에 다니셨고 지금도 현직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학교를 어디 나오시고 이런 게 이제 은연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네. 딱 그러다가 아들이 결정적일 때 딱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저희 아버님은 네. 금 2kg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옛날에는 어디에 사는지, 네. 예, 어떤 직장이 있는지, 네. 재산 수준이 어떻게 맞아요, 되는지를 맞아요. 그걸 이렇게 나열해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삽니다, 이렇게 하고 맞아요. 직업 이렇게 살짝 비추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상견례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 아들 쪽에서 네네. 예, 저희 아버님은 금 LS 골드바 2kg를 갖고 계십니다. 네네. 아버지, 저 2kg 잘 있죠? 그러면, 허허허허, 이렇게. 네? 네네. 그랬을 때, 네. 우리 딸이 네. 딱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요? 그러세요, 아버님? 네. 저희 아버지는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네네. 그럼 딸이 질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저희 아버님은요, 아버지, 우리 금 5kg 있죠? 그러면, 딱 그러면 이제. 네. 그리고 은이 700kg 있어요. 네. 게임 끝. 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자산가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금과 은을 소지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떤 이런 레벨이 형성될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냥 사돈끼리 만나는데 여러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몇 킬로 있습니다. 네. 거기 금,
근데 이제 몇 킬로 정도 있는데 저 계속 모으고 있어요. 네. 700킬로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겠죠. 네. 지금이야 그저께 얘기하면 와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네. 그분의 신분이 바뀐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더 경제사회가 될 것이고 네. 돈이 있는 자가 대우를 받는 세상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금은 한 5kg 되고요. 은은 700kg 정도 있습니다. 끝! 네네. 예. 강남에 빌딩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거 같은 얘기할 느낌인 필요가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그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네.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 무슨 빌딩 제 소유입니다. 내가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금 몇 킬로에 은 몇 킬로 갖고 있는 게 이게 스펙이 된다니까요. 그분들 그때 시대 되면은 금값이 얼마고 은값이 얼마인 거를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십니까? 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집이 어디, 그 무슨 상관이 집이 어디든 그냥 딱 요 말로 끝나는 거죠. 요걸로 네. 정리 끝난 거예요. 네. 금 몇 개, 은 몇 개 있습니다. 게임 끝.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올라가는 거 보면 금가 은가 오르는 거 보면.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상상이죠. 아, 그래요? 상상.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금값과 은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국내 국제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꽁투처럼 한번 해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앞으로는 금값과 은값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네. 그 사람의 자산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